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칼빈대학교가 UN 국제기구 연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7월 미국 뉴욕 UN 본부를 방문해 UN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아시아의 갈등 해결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구원과 훈련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 어와나가 믿음의 세대 키운다는 주제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경기 진행 소식과 함께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이 가득한 올림픽 현장 소식 만나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필리핀에서는 2박 3일간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의 소식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 변화와 혁신,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선포한 칼빈대학교가 UN 국제기구 연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을 비롯해 교수, 학생 등 20여 명의 연수단은 UN의 활동을 경험하고 다양한 국제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를 참석할 예정인데요. 최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국제연합본부 UN의 고등교육기관 UN 아카데미 이펙트의 공식 대학기관 지위를 획득한 칼빈대학교가 22일 첫 UN 국제기구 연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출정식에서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인 만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자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칼빈이라는 큰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칼빈 대학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UN 국제기구 연수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UN 국제연합본부를 방문해 UN 아카데미 이펙트, UN 평화유지군 법무지원 부서 등과 공동으로 UN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아시아의 갈등 해결에 관한 세미나를 직접 주관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는 UN 본부 전문가들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고 황건영 총장이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칼빈대 학생들은 각각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안, 발표합니다. 또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군축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에도 참여합니다. 2명의 자녀를 키우는 40대 주부 김은정 학생은 20대 대학생 시절부터 막연하게 UN 본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칼빈대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43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소망이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가가 되는 건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또 신앙적인, 학문적인 제 인사이트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을 위한 펀드를 개설하고 싶다는 황보경 학생은 UN이 야생동물들을 위해 개설한 더 라이언스 쉐어의 성공 사례를 직접 배울 기회가 생겨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UN 연수단에 대한 공지가 떴을 때 칼빈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갖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황건영 총장은 한국 대학으로는 최초로 UN 본부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주관하는 대학이 됐다며 학생들이 국제 이슈와 글로벌 리더십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글로벌 칼빈의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구원과 훈련을 위해 힘쓰는 선교단체 한국어와나가 믿음의 세대에 키운다는 주제로 특별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오는 6월 1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올림픽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휘슬과 함께 시작된 경기.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어느새 체육관엔 관중들의 힘찬 응원 열기로 가득 찹니다. 결승점에 들어온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고 아이들의 얼굴엔 희비가 교차합니다. 친구들과 끝까지 노력해서 1등을 해서 친구들과 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원과 훈련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 한국어와나가 서울 지역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해 올해로 23번째 열리고 있는 한국어와나 올림픽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한국어와나 소속 아동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 어와나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적인 게 뭐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예를 걸고 나와서 여기서 열심히 경기해서 교회에 대한 애교심과 또 자기의 성취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초기엔 어와나 회원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 진행했지만 한국 어와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회가 증가하면서 2008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경상도, 충청도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올림픽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지역 올림픽엔 모두 52개 교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콩주머니 릴레이, 단거리 이어달리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모든 경기는 80여 명의 심판 통제 아래 팀전으로 진행됐고 종목별 점수를 매겨 시상을 하는 등 실제 올림픽과 견줘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올림픽에서 몸소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서로 책망하지 않고 즐겁게 게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는 앞으로도 어와나 올림픽을 통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이 올림픽을 통해서도 정정당당하게 게임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는 일꾼들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한국 어와나 올림픽. 한국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적 양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를 위해 필리핀에서는 희년대회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곧 다가올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도와 연합을 바랐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윤효일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 주빌리 희년대회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세이댕교회 소광석 목사를 주강사로 총 4명의 강사를 초청해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선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50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합니다. 모든 게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희년대회를 위한 대회장뿐만 아니라 식사 장소 그리고 숙박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성공적인 희년대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연합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신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50주년 주빌리 희년대회가 더욱 은혜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2024 제23회 한국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앞서 한국 신앙과 직제 공동의장인 김종생 총무와 임민균 신부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관교수 안교성 목사가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주요 흐름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이어 한국 신앙과 직제 전 공동사무국장인 양덕창 선생과 김태현 목사, 전 신학위원장 박태식 신부가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2024 스말로그 부모대학을 개강했습니다. 개강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 이성화 목사는 부모가 먼저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임을 알고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권소능 직전 총회장은 스말로그 부모대학에 참여한 모든 부모들이 축복을 누리고 위대한 부모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2024 스말로그 부모대학은 오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아신대 이수인 교수, 김숙경 사랑연구소의 김숙경 소장, 총신대 김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독 학부모를 세우는 교육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1회 교회 개척의 날을 맞았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220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교회 개척 출발부터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개척 목회자 세미나에는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가 기독교인은 사랑이 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며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의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고 조용기 목사의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1985년부터 시작해 현재 535개 교회를 개척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익태 기념재단이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를 애국가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질창하는 시간을 갖고 임행식 이사장이 박상영 선수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상영 선수는 애국가 홍보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애국가 홍보 사업과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행사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박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나가면 애국가를 따라 부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더 좋은 경기를 하는데 원동력이 된 애국가 홍보대사로서 애국가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맹주환 부사장이 제5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극동방송 재단 이사인 조봉희 원로 목사가 하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한기붕 이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맹주환 신임 사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기를 전달했습니다. 맹주환 신임 사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치 않는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며 성령 충만한 리더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불러오는데 극동방송이 앞장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필리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선교회 제5차 선교대회가 클락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계선교연맹 본부장 김호동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피신다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선교대회는 3명의 강사진을 통해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힘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필리핀 예장 합동선교회는 초대 한우철 선교사에 이어 2대 정종주 선교사가 휘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80여 선교사 가정이 연합해 선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2024년 목사 안수식과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측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33명 목사를 축복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목사 안수와 임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30일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개최합니다. 연구소는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하는 작업이라면서 탈북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선교할 때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은 내년 8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목회자 그루밍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리회 성폭력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가해 목사의 해당 연회 자격심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회적, 사회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동성 사이의 혼인이나 동거에 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 간 결합 등의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부산방송이 운영위원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개국 20주년을 맞아 수많은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한 후원 감사 연주회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그 현장의 소식을 박준 기자가 전합니다. CTS 부산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과 후원 감사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좋은 자질을 가진 바나바를 닮아 방송 선교 사역에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참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방송 선교를 사랑하시는 CTS를 사랑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 바나바와 같은 최초의 그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는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 또 우리 CTS 가족들 되시고. 이어진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에서는 제6대 위원장 수영로 교회 박보석 권사가 이임하고 제7대 위원장으로 동삼교회 변도호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CTS 부산 방송국이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것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메꿔놓겠습니다. CTS의 사역 확대와 지속적인 영상 선교 활동을 위해 변도호 신임위원장과 허철수 부위원장이 각각 2천만 원과 1,000만 원씩 영상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영상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증경위원단을 발족하고 부산 봉산교회 이충엽 장로를 증경위원 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개국 20주년 기념 후원 감사 연주회에는 테너 정태성, 김태희, 바리톤 김성결, 피아니스트 이희연 씨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CTS 영남 1총국 김광득 본부장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역을 넘어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에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CTS 부산방송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제9회 부산국제 성경암송대 또한 또 운영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대한민국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특별히 내년에는 CTS가 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동교협 회장 사랑의 교회 김재곤 목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동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보고와 임원 교체가 진행됐으며 광주중앙교회 정귀준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 UAUT 김성수 총장이 한일 중앙교회에서 특별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에서 김성수 총장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는 2012년 한국 선교가 설립한 학교이며 김성수 총장은 아프리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순천시 조천기도회가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순천 지역 각계 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기현 공동회장 김동문 목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순천시 미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순천시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시대적 위기에 대한 분별과 응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제13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경북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안노회 교육 선교 활동을 주제로 한국기독교 교회 역사 주역연구소 대표 이교남 목사, 경안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승학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100여 년 전 경안노회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과정을 설명하면서 초기 기독교 교육이 경북 북부 지역 교회 발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포항 초곡장로교회가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울신광교회 박광일 목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주위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아울러 홍경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초곡 지역 이웃들을 전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온누리교회는 원로 목사 추대와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추대식을 통해 춘천 온누리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창환 목사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함께한 동역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춘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영조 목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성도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목입니다. 올해 1분기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 약 5만 1,000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4.1%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3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9만 3천 개가 늘어난 2,074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4만 9천 개가 늘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9만 7천 개, 2만 4천 개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안과 내만 해역에서 평년보다 1도에서 1.5도가량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온 변화를 지속해서 관측하고 어업 현장의 예측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수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6일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비브리오 폐혈증의 주요 감염 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는 경우라며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5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3월보다 0.3% 높은 119.12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은 하락했지만 석유 제품과 전자, 광학기기, 공산품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레인보우 예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교육청인가 학력 인정학교입니다. 레인보우 예술학교에서는 학업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8개 분야 치료 인력을 통해 문제 행동이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신청을 시작합니다. 추첨 신청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숲 나들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첨 결과는 2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무더운 여름 휴가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경관을 개선했다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시원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에서 한 달 사이 수족구병 환자 수가 약 2배 증가했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6월에서 9월 사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